자, 그리고 급여 제공 역량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4점 크죠? 점수가 4점이 커요. 이거 질문할 때 저는 앞에 있는 질문들보다 이 질문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급여 월급을 얼마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부분들보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평가관 입장에서 만약에 이걸 질문한다면 운영 규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교육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쪽 그 4점짜리니까 얘를 1번으로 먼저 교육 방향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업무 범위 교육이라든지 나머지 교육을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운영 규정에 대해서 11개 항목에 대해서 연 1회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합니다. 쭉 읽을게요.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합니다. 고충 처리 절차를 알고 있으면 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급여 제공 전에 시구 교육과 인수 인계를 받습니다. 이렇게 받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이게 자 보십시오. 1번부터 할게요. 15번에 1번 보면은 운영규정 11개 항목에 대해서 연 11회 이상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그냥 질문할게요. 선생님 그 저희 땡땡땡 센터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선생님. 네. 근데 선생님 그 혹시 운영규정에 대해서 교육 받으셨어요? 운영규정요? 그게 뭔데요? 뭐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운영규정에 대해 교육 예 받았죠. 운영규정에 대해서 교육 받으셨구나. 그래 그럼 누가 교육해 주셨나요? 예 저희 운영규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회복지 선생님 중에서 잘하시는 분 있어요. 그 땡땡땡 사회복지 선생님이 매번 교육해 주세요. 회의할 때마다. 예 저희 센터장님이 교육을 저 만날 때마다 해주세요. 여기 찾아올 때마다 저희 모니터링 할 때마다 그 사회복지 선생님이 교육해 주세요.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시구나. 그럼 운영규정 잘 알고 계시겠네요. 이거 잘은 몰라도 웬만큼은 알고 있죠. 그래요. 선생님 그 운영규정 항목 중에서 선생님 우리 기관의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방문 요약에 정원이 어디 있어요? 저희 정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그 선생님 지금 우리 기관 같은 경우 어르신들을 모셔야 되니까 우리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를 알고 그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한테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선생님 혹시 신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뭐 공고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세요? 네, 제가 교육받았을 때는 우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 교차로에도 내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송에도 낸다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만 대답해줘도 저는 만점입니다. 선생님 그러세요. 그러면은 운영규정 내용 중에서 그 급여 계약에 대한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 부담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 아실 텐데 선생님 혹시 우리 어르신이 본인 부담금을 얼마 내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본인 부담금요?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 얼마 내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15%로 알고 있어요. 15%. 15%. 네, 금액은 제가 외우지 못하겠어요. 이 정도만 답변해도 사실 답이 나와요. 그걸 뭐 얼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센터를 이용할 수 있죠? 예. 그 어르신이 등급이 일단 있으셔야 되고요. 그 등급,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은 일단 그 계약을 쓰고 그 다음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선생님 혹시 포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포상요? 포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 설하고 추석 때, 명절 때 상여금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우수직원 포상을 저희 회의할 때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답변할 수 있으면 한 2개 이상 답변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운영규정 11개 항목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고 있다. 저는 받고 있고 누구한테 받고 있다. 근데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운영규정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운영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정원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급여 계약에 대한 내용도 있고 등급을 받아야지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 포상에 대한 내용도 있고 뭐 고충 처리도 있고 운영규정 개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답변이 쭉 나오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로 풀어서 답변이 나올 수 있으면 사실 점수 만점이죠. 그리고 급여 제공 지침 항목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고 라고 하는 부분도 급여 제공 그 지침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개인정보 윤리 감염, 낙상, 욕창 등등등 다 그런 걸 다 외우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손 씻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예, 저희 감염 예방 지침 교육 받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손을 이렇게 해서 비닐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긁고 손을 이렇게 옮겨하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겠죠? 예, 너무 길게 안 할게요. 네. 그리고 감염이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낙상 하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항상 부축하고 항상 지켜보고 낙상 보조도구를 쓰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한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길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노인 학대, 그 다음에 윤리까지, 윤리지침, 특히 윤리지침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윤리지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냥 나는 전문성을 가지고, 저는 요양보호사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인종이나 아니면 어르신 장애 유무나 어르신 남녀 구분 그런 거 없이 모든 어르신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윤리라고 배웠습니다. 예. 아시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주시고 교육을 해서 알려주시면 선생님들이 이거를 너무 어려워해요.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점수가 큰데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침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서 교육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3번. 고충 처리 절차를 알고 있으면서 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받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고충 처리함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운영규정 안에. 그리고 고충 처리 위원회를 구성을 하신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럼 운영 규정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예, 그리고 고충 처리 위원이 센터장님만 계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냥 센터장님한테 보고한다. 고충 처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 기관에 고충 처리함하고 고충 처리 위원회가 있다고 칠게요. 운영 규정 안에. 그러면 선생님 혹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고충 처리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데요. 선생님 혹시 선생님이 혼자 해결하기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혹시 그 고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혹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겠죠, 평가관이.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센터 가면은 거기에 고충 처리함이 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우리 센터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전화로 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찾아가서 센터님한테 직접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그냥 그 고충 처리 함에다 집어넣고 나옵니다. 이게 말로 하기가 애매한 것들은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만 답변이 나오면 돼요. 저 아직까지 그렇게 뭐 힘든 건 없었는데요. 제가 교육받기로는 고충 처리함이 있더라고요. 그 교육받기로는 고충 처리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센터장님하고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이 그리고 우리 그 선임 요양보 선생님이 저기에요. 그 고충처리 위원이에요. 그래서 고충처리 위원들이 있어서 고충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교육입니다. 계속 교육해 주셔야 돼요. 갈 때마다 하세요. 그냥 모니터링 할 때마다. 그러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급여 제공 전에 신규 교육과 인수인계를 받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거 스토리를 생각하세요. 신규 교육에 수급자 상태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이 있는데요. 응급상황 대처법은 이미 지침을 교육을 할 때 이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뭐 낙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정지라든지 경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인 응급상황 대처법은 교육을 일반적인 매년 교육에서는 하셨을 건데, 처음에 선생님이 들어오신 경우에도 미리 이런 교육을 먼저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연락망,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은 어디다 전화를 하고 119로 전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센터장님 전화번호는 뭐고, 그리고 그 센터장님 전화 안 받을 때 어떤 사회복지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교육을 받았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예, 저 비상연락망이 저기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응급상황 대처법 중에서 낙상은 이렇고 뭐는 이렇고 뭐는 이렇고 답변이 사실 다 되면 되는 부분이고, 수급자 건강 상태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혹시 인수인계를 처음에 여기 이제 센터에 입사하셨을 때 어르신을 이제 맡게 되셨잖아요. 케어하게 됐는데, 그 케어하게 되었을 때 누구한테 이 교육을 받으셨나요? 인수인계를 누구한테 받으셨나요? 라고 물으세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수인계는 선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받고서 업무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선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받죠. 누구한테 받아요? 일반적으로 센터장님이나 아니면 같이 사회복지 선생님하고 동행을 해서 우리 어르신 가는 차 안에서 보통 얘기 많이 하죠. 선생님 지금 가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킨슨병이 있어서 앞으로 걷는 거는 그래도 그쪽에서 잘 가시는데 뭐 방향을 틀는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워커 잡고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웬만하면 방향 틀 때는 부축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하셨을 건데 실제 선생님들 평가하실 때는 선생님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 어르신이 상태가 누군지 어떤지 물어보세요. 일단 그 어르신 상태가 어때요? 이렇게 이 길을 이러해서 저러저러해요.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 지금 변비도 있어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지금 들어오신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거 어떻게 알고 계시죠? 아, 예. 저 이거 사회복지 선생님한테 교육 받았었습니다. 차 안에서 교육 받았었어요. 저 이 어르신 들어가기 전에 교육 받고 들어갔어요. 라고 답변이 나오게끔 유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저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봐서 선생님 어떻게 이걸 알고 계신 거예요? 아, 그때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 낙상 이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 그때 배웠어요. 비상연락만 어디다 전화하는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 얘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책자 있잖아요. 이렇게 답변이 나오게끔 신규 선생님들은 필수적으로 이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계 인수 내용은 수급자 건강 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교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미 우리는 서류에 대해서 교육을 다 해드렸는데요. 어느 곳들보다도, 그러니까 장기요양 기관들 모든 곳들 중에서 가장 그 급여 제공 연계성이 가장 중요한 회사가 바로 방문요양센터예요. 방문요양센터가 서류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게 급여 제공 연계성이에요. 급여 제공 연계성 교육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급여 제공 연계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급여 제공 계획에 맞춰서 제공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급여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적혀있는 인수인계 내용에 보면 급여 계획을 어떻게 할지를 교육을 해야지만 저 답이 나와요. 이 어르신을 돌볼 때는 어르신 상태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체 활동을 좀 더 많이 할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이 신체 활동을 택을 찍으실 때도 아니면 일지를 적으실 때도 80분으로 해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교육을 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지금 안 하시는 분들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급여 제공 연계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급여 계획을 교육하면서 이 욕구사정 기록지에 보면은 어르신들의 상태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선생님들만 알지 마시고 우리 신규 직원들한테도 보여주면서 교육을 하시고 제공 기록지에도 이렇게 적어라 라고 어차피 교육을 하실 거니까 신규에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계신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해주세요. 안 하셨다면, 지금 여태까지 안 하셨다면 그것까지 해야지 점수가 4점이 나온 거예요. 운영 규정도 빠삭하게 알고 제공 지침도 알고 지침 내용도 물어보면 알고 너 낙상했을 때 어떻게 대할 줄 알고 심정 좋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그렇죠? 기본적인 내용들 아는 거에다 더불어서 고충이 어떤지 포상이 어떤지, 그 다음에 우리 센터가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하는지, 본인 부담금 몇 %인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새로 들어왔을 때 이런 운영규정과 더불어서 신규 교육에 대한 그 어르신 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센터장한테 직접 받았는지, 그리고 그 급여 제공 연계성까지도 교육을 받았는지까지 해야 점수가 4점이 나오는 거예요. 점수 4점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만만한 게 아닌 대신에 이거를 교육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 점수는 B에서 A로 역전됩니다. 역전. 아시겠죠? 앞에서 서류를 잘 못 해놓으셔가지고 점수를 많이 깎이셨다고 생각하셔도 이 점수 하나면 역전이 될 수가 있어요. C가 B가 될 수가 있어요. C하고 B는 느낌이 완전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4점짜리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교육해드렸던 다른 그 질문답에 대비해서 이 마지막에 있는 이 급여 제공 역량 관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질문을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교육을 하시고 나면 선생님하고 면담을 몇 분을 할 수가 있냐면요, 20분을 할 수가 있어요. 20분. 실제 면담을 해보세요. 아니 가서 어르신 상태하고 이런 부분들 다 물어보고 교육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요, 그냥 한번 모니터링 가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교육이 있을 때는 거의 20분 넘게 걸려요. 20-30분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주 선생님들을 전문가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계속 움직이신다면 처음 하실 때는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평가 A와 더불어서 정말 전문화된 인력 시스템을 갖춘 센터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운영규정 내용도 정리를 해주고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종사조 윤리지침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다 외우라 가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거 공부 잘하시는 분들도 이거 못 외워요. 그러니까 우린 전문성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우리 수급자 지불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수급자가 뭐 되게 짧게 해놨는데 수급자가 뭐 인종이 어떻든 간에
차별 없이 돌보겠다. 네, 이렇게. 통포뉴 예방지침은 직원과 직원, 직원과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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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수급자, 직원과 보호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딱 대답이 되겠죠. 응급상황 이렇고, 이렇게. 네. 이런 교육들을 감염은 이렇고, 네네. 손 씻기는 이렇게 하고, 치매 예방은 이렇게 하고, 욕창은 이렇게 하고, 낙상은 이렇게 하고, 악대는 이렇게 하고, 근무할 때 이러지로 합니다. 급여는 며칠입니다. 소정 근로 시간은 며칠입니다. 수급자에 급여 제공하니까 그 외 업무에 대해서는 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당한 요구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 부당한 요구 거부하는 경우엔 관리 책임자 몇 분한테 전화합니다. 고충처리 담당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하시든 자료로 만들어서 교육을 하시든 간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방식대로 하세요. 말로 하시든 간에 세뇌를 시키든 뭐를 하든 우리 이 교육을 하는 순간 우리 선생님들이 전문가가 된다는 생각으로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천천박사의 바람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이 교육을 받으시는 이 선생님들, 직원분들, 오픈하시는 그 예비 창업자분들은 정말 그 전문화된 센터를 운영하셔서 이 센터를 성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평가 뭐 점수야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